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로 대표되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 주로 이제 벤처 회사들을 중심으로 한 회사들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은 지금 현재 1983년부터 사용을 했는데 1980년도 1월 4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00을 삼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1996년 7월 1일에 설립됐는데 그 현재 기준은 1997년 1월 3일 시가총액 기준 1000으로다가 기준을 삼아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GDP보다 약간 큰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대략 한 130%, GDP의 130%, 유가증권 시장으로만 보면 2021년 말 현재 대략 한 11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은 유가증권 시장의 20% 정도까지 성장이 되어 있고요. 그 코스피 지수 추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도입됐던 8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150 정도 안 되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가 89년도에 1000을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92년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토막이 났고요. 38개월에 걸쳐서 떨어졌고 다시 27개월에 걸쳐서 회복이 돼서 종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됐고요. 근데 94년에 그 고점을 찍자마자 또 44개월 동안 떨어져서 어, 그 98년 6월 이게 IMF 직후죠. 그때는 거의 4분의 1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25% 거의 30% 이하로 떨어진 상태가 됐었고요. 그리고 다시 18개월 동안 아주 단기간에 걸쳐서 급상승을 해서 다시 종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을 했고요. 그랬다가 다시 또 21개월 동안 반토막이 났고 6개월 동안 다시 올라가서 거의 종전 수준에 거의 90%까지 회복이 됐다가 다시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2달 동안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돼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던 2007년까지 55개월 동안 4배에 달하는 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닥치면서 반토막이 났고요. 17개월 동안 반토막이 났는데 다시 또 26개월 동안 그거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급락에 대해서는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런 그 경제 위기 동안에 사실은 많은 회사들이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이 증권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데요. 그 퇴출이 되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면 최소한 10개 이상 종목을 투자를 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나눠 놓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일부 종목에 몰아놓다 보면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상승되는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건실한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게 급전직하했었죠. 그래서 급전직하를 했었고 2020년 3월에 그 바닥을 쳤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15개월에 걸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전고점이 2021년 6월에 있었고요. 다시 12개월 동안 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이 IMF 때 44개월을 제외하고 나면 대략 2년이 안 되는 기간 내에 회복세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바닥에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세를 보게 되면 앞으로 이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이게 떨어졌던 것인데 장기 추세를 보면 꾸준히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걱정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재밌는 그 양상이 있는데요. 그
코스피 지수가 비록 3,300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작년에 많이 올라갔을 때인데 이게 주식시장이 33배가 성장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코스피가 1980년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지수를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80년도 기준으로 된 지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시가총액으로 보면 이거보다 훨씬 크게 성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그 기업에 퇴출되고 새로 들어오고 그런 거를 다이나믹하게 반영을 못하는 게 문제죠.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시장 변화는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이제 금리 추세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식시장이 92년도에 외국인한테 개방이 됐고요. 93년도에 금융실명제가 시작됐고 97년도에 외환위기가 시작됐죠. 그리고 IMF 관리 종료가 된 것이 2001년이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또 2007년에 발발했고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 금리가 이렇게 변한 거를 쭉 살펴보면 금리는 그 IMF 이전과 이후에 아주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IMF 이전에는 거의 15% 가까운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됐었고요. 반면에 IMF 관리 종료가 된 이후에는 5% 남짓되는 수준으로다가 됐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양적 완화가 되면서는 거의 2, 3% 수준으로 떨어졌고 최근에 와서는 더 떨어졌었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거의 제로 금리대로 갔었고 지금은 이제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제 그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관심사일 거고 저도 관심이 많은데 이 5%를 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2%에서 3, 4%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런 이 금리 추세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차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한 30년 동안에 그 금리하고 주가지수 그 변동된 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나빠질 때 정책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리면 주가지수는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2005년, 6년, 7년 이 무렵에는 경기가 굉장히 호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주식시장은 더 올라갔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계속된 고금리가 결국 주식시장이 약화되는 것을 또 초래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 코로나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금리 인하가 있었고, 그게 이제 그 주식시장에는 좋은 신호로 작용을 해서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좀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서플라이 체인 문제와 금리 문제가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된 거고요. 최근에 와서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금리는 최근 한 20년 동안의 장기 추세를 보면 주식시장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 자체가 이제 과거 20년 동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경우를 금융위기 직전에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와 시가총액의 문제 그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84년 대비 2021년에 코스피 지수는 21배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1980년 기준 시가총액이니까 그때 있었던 종목들에 대한 시가총액이니까 그게 21배라는 것인데 코스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제 기업들의 숫자가 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코스피의 시가총액을 보면 428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지막지하게 늘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래서 코스피는 이 주식시장의 성장을 반영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80년도에 있었던 기업들이 지금까지 생존했을 때 21배 정도 성장했더라. 그 정도를 보여줄 뿐이지, 그 전체 시장의, 코스피 시장 전체 성장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명목 GDP를 보면은 지금 같은 기간 동안 26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기업들의 성장이 명목 GDP 성장보다도 오히려 떨어졌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성장을 주도하는 거는 이 80년 이후에 신규로 들어온 기업들이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더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코스피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을 보면 84년도에는 7%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2021년 기준 106%까지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거보다 떨어지겠죠. 그 주가가 거의 20% 정도 떨어졌으니까 80%대로 떨어졌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을 합치게 되면 이제 거의 GDP하고 유사한 정도로 올해는 끝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댓글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야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